고춘자, 순화당, 임덕영, 장정덕, 한울, 해화, 한시연, 눈꽃마녀 8명의 엑소시스트와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영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자들의 제보 건수 총 973건. 사례자들의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촬영 시간 총 1440시간.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미스터리한 증상을 영적인 시선으로 접근.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매회 화제를 불러일으킨 신엑소시스트. 그러나 회차를 거듭할수록 사례자들이 보이는 증상이 연기라는 의심과 엑소시스트의 솔루션이 조작이라는 오해는 끊이지 않았는데, 신엑소시스트는 여러 의혹 속에서도 사례자를 위한 진정성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준비한 스페셜 방송, 지금껏 공개되지 않았던 신엑소시스트의 뒷이야기를 펼쳐본다. 제16화 신엑소시스트, 끝나지 않은 이야기. 신엑소시스트에서 다시 보고 싶은 사례자,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남편을 향한 무차별적인 폭력성을 드러냈던 그녀. 너 기억하냐? 하루에도 몇 번씩 돌변하던 충격적인 모습. 제1화 아내를 찾아주세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통증을 호소하는 사례자. 바로 그때 그녀 스스로 목을 조르고 있었다. 왜 나냐? 응? 왜 들어갔어? 거기 왜 들어갔어? 뭐야? 사례자가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는 영적 존재. 마침내 그녀는 영적 존재의 힘으로 손쉽게 남편을 제압했다. 계속 이어지는 격렬한 몸싸움. 남편은 영적 존재의 힘에 눌려 아내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안간힘을 써봐도 역부족인 상황. 왜 거들어 했냐고? 내 집을 건드리려. 내 집을 건드리려. 내 집을 건드리려. 아내의 몸을 자신의 집이라고 주장하는 영적 존재. 그동안의 폭력성이 한꺼번에 깨어난 듯 무섭게 몰아붙이기 시작하는 그녀. 너는 한 방이야. 남편을 향한 위험천만한 행동은 계속되는데, 가만히 있는데 왜 나를 건드려? 어? 나를 어떡하려고?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폭력적인 아내의 모습. 정신 차려, 정신. 숨을 쉬지 않는 사례자. 위험천만한 그녀의 상황. 숨 쉬어라. 한 번 더. 침착하게 대처하는 남편의 행동에도 더 심해지는 그녀의 이상 행동. 숨 쉬어, 숨. 뒤이어 지프로 만든 아기 형상의 모형을 준비하는 순화당 엑소시스트. 사례자의 품 안에 소중하게 넣어주는데, 첫 번째 퇴마의식에서 아기 형상의 모형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 가슴에다 대야 돼. 입을 대듯이 젖먹이듯이. 이게 태아령이니까 어느 순간에 이 태아령을 내가 뺄 거야. 갑자기 통곡하기 시작하는 그녀. 두 번째 퇴마를 시도할 영적 존재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누구예요? 두 번째 영적 존재는 아버지 영가. 살려주려고. 아버지 원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주면? 아유, 바라는 건 없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오늘은 이렇게 아버지. 마지막 순간까지 약 때문에 고통받았던 그녀의 아버지. 거죠? 이제 아버지가 인사를 받고 아버지 질환으로 갔던 그거를 걷어가는 거야. 누나는 잘하셨어. 누구야? 동생이야. 동생이. 세 번째 영가의 정체는 사례자의 동생. 그때 갑자기 일어난 돌발 상황. 약을 먹고 갔어.
머리가 어지러워서 뭐 노래하기 전에 약을 먹고 올라갔지. 약을 먹었다고? 동생 영가에 격렬하게 반응하는 순화당 엑소시스트. 그녀의 동생 영가는 언제 모습을 드러냈던 것일까? 솔루션 전날 밤 이거 머리가 왜 아픈 줄 알아? 무대에서 노래하다가 노래가 올라가기 전에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었어. 밤 12시에 딱 쓰러지면서 뇌가 터진 거야. 자신의 마지막 날을 감지했는지 뒤늦게 사례자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던 동생의 영가. 마지막으로 구렁이의 영가를 보내는 퇴머의식까지 마친 후 사례자와 가족들의 안녕을 빌어주며 솔루션은 마무리됐다. 음악 소리가 나니까 흔들고 싶어지. 솔루션 후 밝은 웃음을 보여줬던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우선 솔루션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듣기 위해 순화당 엑소시스트와 만났다. 그는 엑소시스트 중에서 제일 먼저 솔루션에 나섰었다. 이제 시험, 자기 능력에 대한 시험, 아니면 내가 이제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점사판, 지금 이게 대심판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누군가가 예약을 해서 오는데 그거는 생년월일 이런 걸 이제 정보를 놓고 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신의 영적인 영매사로서 그냥 무조건 들여댔을 때 이게 어떻게 나의 수준, 그럼 괜히 그 도전이죠. 첫 번째라는 거에 부담감도 가졌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알려진 분들이 많잖아요, 엑소에. 근데 저는 신입생이에요. 신입생이고 이미지도 알린 것도 없고 조용히 그냥 순화당이라는 명패를 알려본 적도 없고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명패를 알린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사실 불감증, 인지도가 없고 이제 누군가가 인식해 놓은 그런 제자가 아니잖아요. 뭐 전혀.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그냥 실력이 있다면 아픈 사람 낫게 하는 실력이 있고 귀신을 빼는 실력이 있고 빙의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제자가 가는 길에 그냥 평소대로 그냥 했어요. 평소대로 아픈 것을 공유해서 낫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그 분의 눈물에서 저를 보고 살려주세요 하는 그 진심적인 호소 있잖아요. 큰 소리로 했다 그래서 그게 강력한 게 아니고 그 젖은 눈에서 눈물을 봤을 때 아 이분은 꼭 인연이 있어서 제가 이분을 왔으니까 환자다. 나는 의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완치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랬죠. 아쉬웠던 장면이 있을 것 같아요. 방송으로 공개된 순화당 엑소시스트의 솔루션. 그가 본 솔루션의 모습은 어땠을까? 좀 아쉬워. 시청자들이 그래 이걸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아쉬웠던 장면이 혹시 있어요? 저는 원 없이 충분히 뭐 TV 편집상 뭐가 나가고 안 나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노미영 씨를 위해서 그 수많은 뭐 정말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고 카리스마 있게도 해보고 뭐 다 해봤는데 미미하게 나왔던 강하게 나왔던 뭐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그림이 나왔던 이게 문제가 아니었고 저는 포커스 자체를 애초에 시작할 때 그 사례자만 무조건 고치는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해요.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건 없어요. 선생님이 뽑은 베스트 장면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 이제 억울하게 죽은 그 영가 동생. 솔루션 당시 사례자의 노래를 요구했던 영적 존재. 동생이 그 존재의 정체는 바로 그녀의 동생 영가였다. 영적 추리를 통해 동생 영가의 억울한 죽음까지 밝혀냈던 순화당 엑소시스트. 약을 먹었다고? 엑소 나오고 나서 2차 솔루션을 제가 따로 또 개인적으로 해줬어요. 방송은 이제 시간도 있고 분량도 있으니까 충분히 못 빼내잖아요. 근데 일반 곳은 제가 얼마든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그 연가를 집중적으로 실었더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발을 이렇게 세우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발레하듯이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명 씨가 울더라고요. 그때 왜 그러냐 했더니 발레를 했었대요. 그 영가가. 그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데 정말 동생이 왔다고 그랬을 때 그게 감동이었어요. 저는. 신엑소시스트 첫 회 미방송 영상 최초 공개. 솔루션이 끝나고 며칠 뒤 사례자를 위한 2차 솔루션을 진행한 순화당 엑소시스트. 그가 솔루션을 다시 진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본인이 너무 이런 솔루션을 너무 많이 받아봤어요. 받아봐서 그런 거에 공포감, 두려움감이 앞을 쓰는 거예요. 마음을 열면 되지. 그게 아니라 본인도 노력을 해야 돼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진행했던 2차 솔루션. 그녀는 솔루션 도중 돌연 서러운 눈물을 쏟아냈다. 한참 눈물을 쏟아낸 영가의 정체는 바로 사례자 아버지의 영가였는데, 세상은 나를 도와주고 싶어. 딸을 도와줄 거예요? 이제 아버지 영가의 한을 풀고 이별을 고할 차례. 이는 이승을 떠나기 전 딸과의 마지막 시간이었다. 아버지의 영가도 무사히 떠나가고 이어서 신명 테스트까지 받게 된 그녀. 하고 앉는 게 신의 자리야. 그러니까 신이 되어서 이제 한번 놀아보자고 이제 지금. 싸다가 엄마 싸세요. 순화당 엑소시스트는 신명 테스트에 임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신의 존재를 확인했다. 지금껏 보였던 모습 중에서 가장 편안해 보였던 그녀의 표정. 그녀는 서서히 신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제 그녀는 신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일까? 100%를 다 못 만져요. 너무 오랜 동안 빙의가 돼 있었고 너무 오랜 동안 많은 영가가 한두 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에 빼내면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남겨놨었어요. 일부를 남겨놨다가 오늘 이제 조금 옹기부기 되고 이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럴 때 기운이 조금 올랐을 때 오늘 이제 마무리를 이제 영가들을 달래서 이제 솔루션을 한 거고요. 여러분도 봤다시피 사례자는 신에 가까운 분이에요. 그래서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차 솔루션은 내림이 될 것 같아요. 내림으로 돼서 그 이제 정말 벌문같이 나무문같이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마음이 넉넉한 사람으로 이제 3차 솔루션에서는 이제 그렇게 완전 변한 사람, 변한 모습으로 될 거라고 저는 의심치 않아요. 선생님. 늦은 밤 순화당 엑소시스트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반갑습니다. 그녀의 방문에 엑소시스트의 표정도 밝아졌다. 여기 앉으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제 신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네. 언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엑소시스트 찍고 그 기운이 있다고 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100% 믿고 따르기로 했어요. 어느 정도 해방이 되신 건데. 어느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밥을 너무너무 잘 먹어서 살이 많이 쪘고요. 건강해졌고 옷이 안 맞아서 못 입고 새 옷을 사 입고 또 엄마가 또 새 옷도 이쁜 옷도 또 사주셨어요. 입으라고. 살아나서 정상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게 지금도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아요. 계속 웃으려고 그러세요. 네, 너무너무 기뻐요. 저는 엄마의 정을 별로 못 느끼고 살았거든요. 근데 만나는 순간에 전화만 하면 그래. 저 있는 거 아니죠? 저 잊어버린 거 아니죠? 내가 워낙 바쁘니까 엄마 미용이 잊지 마세요. 엄마 미용이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해놓고도 인간인지라 정말 그게 잘 될까 불안하죠. 제 자체가 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며칠에 한 번씩 노미영 씨 배는 머리 아픈 거는 눈은 잠은 밥은 애기 일과 조사하듯이 네. 형 선생님 오늘은 메달을 찌려봤어요. 약을 안 먹었어요. 화장실을 시원하게 가요.
가가지고 이제 좋은 거야. 때 되면 화장실에 가고 때 되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선생님 너무너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우쭐해지잖아. 하루가 즐거우니까요. 아침에. 웃고 자고. 어떤 게 충격적이었어요, 본인이? 저요. 신랑 목 조르고 기억도 못하고 숨을 안 쉬고 신랑을 막 목을 조르고 막 배에 올라타고 막 밤에 그렇게 변해가지고 신랑을 그렇게 괴롭히고 밤마다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밤마다 야, 배가- 다 들어갔다, 야. 밤만 되면 있잖아요. 배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아, 이렇게 빵빵하고 예. 그것도 없어졌어요, 다. 아침 되면 또 배가 이렇게 쏙 들어가지고 배. 지금 밤이잖아. 밤인데 없잖아. 네, 지금 오늘 없네요. 정말 안 나왔네. 또 나오네. 관찰 카메라 당시 그녀가 보여줬던 충격적인 모습. 말하는 순간에 나온 밤이면 부풀어 오르는 배로 인해 그녀는 악몽 같은 나날을 보냈었다. 찢어질 것 같아. 이렇게 없잖아. 신기하네요. 이렇게 다 없어지고 둘이 같이 오거든요. 한 번씩. 이런 이제 신의 길을 엄마까지 이렇게 가기로 해서 이제 사이가 된 거지. 그래서 시암탉도 잡아줘요. 시암탉. 자기가 아파 보니까 선생님 저는 이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멋모르고 덤비는 거야. 사실 어려워. 무당 되는 게. 무당 되는 게 이제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잖아. 용감한 우리 노미 형이기 때문에 뭐든지 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영아 잘하자 우리. 네, 그리고 저는요 정말 행복한 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을 받아서 엄마 대를 이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을 정도로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제가. 네. 있죠. 화이팅! 다시 보고 싶은 사례자 두 번째 주인공. 단절된 삶을 살았던 그녀. 긴 시간 빙의에 시달리며 자신을 잃어버렸던 사례자. 나한테 떨어져 그래 일어나. 그리고 그녀에게서 떠나가길 거부했던 영적 존재. 제6화 귀신을 품고 사는 여자. 집에 딱 가서 처음 봤을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어요. 사실 우리가 살해자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손만 대도 낫는 그런 100% 엑소시스트에 그 어울리는 살해자가 많았었는데 이정희 씨를 보고 저희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포기하고도 싶었고 이게 사회에 나가서 과연 좋은 이슈가 될까 아니면 어떤 좋은 귀감이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더 앞서더라고요. 정희 씨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었고 또 빙의적인 부분도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일반적으로 좀 눈이라도 보고 대화라도 돼야 되는데 아예 그게 안 되니까 정말 막막했죠. 시청자 의심하는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이 빙의가 됐을 때 연기다. 분명히 연기일 것 같다. 어떻게 저렇게 하냐라는 시청자들의 질문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빙의되는 거 아니신가요? 아니 빙의됐죠. 네, 30년 동안 그렇게 어떤 구슬에도 그렇게 굴러본 적이 없었어요. 창피하더라고요. 다 끝나고 그걸 보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됐구나. 이렇게까지 내가 또 한편으로는 정말 열심히 했구나. 후회 없이 했구나. 근데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시선이나 결과들은 중요치 않아요. 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 끝나고 가면서 고맙습니다 한마디 했었잖아요. 그때 너무 좋았어요. 지민아. 가족의 부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살해자의 모습. 지민아 일어나 손님 왔어요. 잠깐만 일어나봐. 왜? 얘기 좀 해봐 손님 왔어요. 아니 뭐를 얘기해? 일어나봐 잠깐만. 금방이면 돼. 금방 가실 거요. 아니 왜? 일어나봐 잠깐만. 잠깐 일어나. 어? 빨리 딱 일어나. 가만 둬좀 당신은. 내 맘이요. 금방 얘기해요. 아니 뭐를 가족들의 성화에 겨우 모습을 드러낸 오늘의 살해자. 됐어. 인사까지. 내 누군 줄 알고 인사를 해. 저 엑소시스트 미쳤어? 아니 피디고 지랄이고 모르니까.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상과 단절한 채 방에서 혼자 생활한다고 했다. 밖으로 나오지 않는 언니를 보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 보는 동생. 모처럼 만난 언니를 데리고 나가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잡아? 팔 아프게. 말려야지. 동생이 말려라고. 동생이 말려. 팔 아프다고. 살해자는 여전히 방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나는 남하고는 그렇게 호반나 사이좋은 쪽은 지쳐먹고 저도 하나 저 지랄에 처먹고 살고 앉아서 어찌게 그러게. 무언가 찾기 시작하는 살해자. 그녀가 찾는 것은 무엇일까? 잠시 후 그녀가 꺼낸 것은 다름 아닌 그릇과 반찬 그리고 수저였다. 같은 자리에 앉아 혼자 식사를 시작하는 그녀. 그녀는 왜 자신만의 그릇과 반찬, 수저까지 방에 보관한 채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식사를 하는 것일까? 보다시피 같이 밥을 먹질 않아요. 난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같이 살아도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고 나도. 살해자의 집을 떠나 곧장 달려온 솔루션 현장. 살해자를 가운데에 둔 채 마주 앉은 두 엑소시스트. 그동안 감춰온 살해자의 얼굴이 마침내 드러났다. 그 순간 갑자기 뒤로 쓰러진 한울 엑소시스트. 위험천만했던 상황에 모두가 놀라는데 동생 폭행당했다는 줄 못 들어봤어요? 엑소시스트의 질문에 가족들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데 못 들어봤어 빨리 얘기해. 자세는 모르는데 남자 두 명이. 바로 그때 갑자기 가족들의 입을 막는 한울 엑소시스트. 과연 이 영가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가 그래. 더 크게. 더 크게. 나한테 떨어져 그래. 일어나. 괜찮아. 선생님 씨가 괜찮아. 빨리 얘기해. 나한테 떨어져 그래. 나한테 떨어져. 가 그래. 가. 놀라고. 가 그래. 과연 살해자는 자신을 조종하는 영가에게 벗어날 수 있을까? 보내자. 귀신 끌어안지 말고 보내자. 고개 들어. 야! 고개 들어. 야! 가라 그래. 나 너 싫어 그래. 나 너 싫어. 20여 년 만에 가족과 안아보는 살해자. 달라진 그녀의 모습에 가족들은 웃음을 되찾았는데 이제 살해자에게도 웃는 일만 생기길 기원해본다. 고생하셨다고. 이제 누나 이제 밥 잘 드시고 하셔야 돼요. 약속이야. 응? 약속 배웠잖아. 응. 들어가세요. 새 출발을 다짐했던 그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솔루션이 끝나고 3개월 후 살해자 이정희 가족과 연락을 한 제작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방송하고 나서 네. 이정희 씨 상태가 좀 어떠신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처음에는 얼굴도 밝고 그리고 드러있지도 않았지. 식구들하고도 잘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얼마 전서부터 그래. 얼마 안 됐어요. 일주일 좀 넘게 전서부터 더 그렇던가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정희 씨가 왜 갑자기 다시 방에 들어가신 것 같으세요? 애기 달리겠지. 동생들한테는 전화에다가 그런 거 물어보고 그랬으니까 연락 오면은 내 번호가 없으니까 어떻게 연락 오냐고 물어보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 난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렇게까지 그러는 거 보니까 또 그냥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가족과 통화 후 그녀를 다시 만나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번 방문에는 한울 엑소시스트도 동행했는데 잘 계셨어요? 예, 얼굴 좀 보려고요. 그는 그녀의 근황을 전해 듣고 걱정과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다시 만나게 될 그녀는 어떤 모습일까? 씨.
그녀는 또다시 방에 고립되어 있었다. 밖에 꽃도 많이 피고 정말 좋은데 나들이도 못 가고 맨날 이게 뭐야. 대문 밖에 나가지도 안 나가. 정희 씨 뭐 화났구나, 그치? 응? 왜 화났어? 말해봐봐. 처음에 굿하고 나서는 어땠어요? 태어나고 나서는 얼굴도 화사하고 환해지고 그랬더라고. 내가 보니까 병원 가니까 안 가니까 우리 신랑이 뭐라고 했지. 달래고 뭐에다 이리도 저래도 안 되니까는 그냥 오빠가 뭐라고 했어? 우리 신랑? 우리 신랑이 뭐라 했지. 달래도 안 되고 요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화나니까? 네, 화나니까 나중에 너 언니랑 신랑 찾아가라고. 아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지. 좋은 얘기만 해줘야지. 신랑 찾아가라 그러면 어디 있는 줄 알고 가, 그지? 신랑 찾아준다니까는. 속상했겠네. 좀 알아줘야지. 자꾸 토닥거리고 알아주고 좀 서서히 그렇게 해야지. 안 돼. 애들이 저 테레비 보고 연락하면 내 전화번호 모르는데 연락 오면 저기 해준다고. 그때? 네. 그때? 그래도 아주 기다렸나 봐요? 그래도 나는 몰랐는데 근데 좀 은근히 기다렸대. 물어보더래 동생들한테. 거기 동생들한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 근데 저기 요 문 밖에라도 데리고 나가려고 동생들이 면사무소 가야 가족관계라도 증명이라도 이제 띄워야 주소를 알 거 아니야. 그 이후 가족들은 연락이 없어요? 네. 근데 면사무소라도 가자고 이제 평일날 왔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뛰어다가 이제 찾아준다고.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그냥 그것도 안 가고 지가 찾아오고 싶으면 찾아오겠지 뭐 이러고 말들었는데. 혹시 가족들이 안 찾아서 좀 실망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연락 오면 연락 어떻게 하냐고 내 물어보더래 전화번호. 실망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랬다가 이제 뭐 없고 그러니까는 이제 은근히 기다렸던 거야 이제 내가 보니까. 가족들을. 네. 식구들이 혹시 나 해서 그랬는데 안 오니까 이제 가서. 제작진한테도 실망했겠는데요, 그냥? 아들과의 재회를 기대했던 그 시간은 그녀에게 상처로 남아 있었다. 그걸 저기 했던 모양이더라고. 좀 많이 기다렸나 봐요, 가족들. 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정희 씨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건 네.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귀신적이나 허주적인 부분들은 이제 그런 것보다 인간 마음이 앞서고 정신이 앞서 있어. 혼자 실망했나 보다. 네, 그런 것 같아. 상심했을 그녀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한울 엑소시스트. 겨우 영적 고통에서 벗어난 그녀의 앞에는 넘어서지 못한 그리움의 벽이 있었다. 우리도 그래도 그렇게까지 그녀에게 힘이 되어주려는 한울 엑소시스트의 진심. 은근히 많이 기다렸던 거야. 내가 볼 때 아직 영상 못 봤어. 그 간절한 마음이 통한 것일까? 그 사람들이 언제 볼 줄 알고 벌써부터 포기하고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참 답답하네. 응? 이렇게 안 하기로 해놓고서. 그녀가 헤어진 아이와 다시 만나게 되길 누구보다 바라는 한울 엑소시스트. 그는 어렵게 되찾았던 희망을 다시 잃지 않길 바라며 그녀를 다시 한번 감싸주었다. 그러고 깜짝 놀라갖고 뛰어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여기 정희 씨가 있는 상황은 최악의 조건이에요. 내가 처음에도 그랬어. 최악의 조건이고 그때 솔루션으로 굿당 갔을 때 다 보셨겠지만 많이 좋아졌어. 근데 엄청 좋아졌죠. 점점 이번에 내가 이제 PD님한테 부탁한 건 그래서 혹시라도 그냥 오시면은 좀 저기에서 밖에라도 나갈 수 있을까 해서 내가 오전에 시간이 웬만한 될 수 있으면 좀 오셨다 가시면 내가 어떻게 좀 저기 하려는 건데 근데 그것도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저번 주부터 그런 거예요? 그때서부터 저렇게 그걸 또 시작하더라고. 맨날 구박을 하시니까. 매일요? 응, 맨날 구박해. 저 사람 우리 신랑이 오면 막 안 되는 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 또 맨날 저렇게. 찔러요 원래. 그러면 안 돼. 어머님도 지금 병원에 어머님한테 입원해야 더 되는데 아버지가 입원 안 시키잖아. 그러고는 힘들면 우리한테 전화하잖아. 그게 대야의 창이 딱 닫아버리잖아요. 그럼 자기는 그게 또 싫은 거지. 마음의 문을 닫고. 정희 씨 방을 닫아버려요? 문을 닫고. 그때 그녀는 가족들과 다시 멀어지고 말았다. 테마를 하지만
가족들의 사랑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관심도. 퇴마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족들이 끝없는 사랑과 보살핌이 그 결과를 낳는다는 걸 꼭 인지하시고 그런 자신이 있을 때 받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씨 끝까지 놓았던 희망의 끈을 다시 잡기로 한 그녀. 이제 그녀를 치유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은 그리운 아들과 다시 재회하는 일일 것이다. 다시 보고 싶은 사례자. 그 마지막 주인공은 뱀 같은 것이 뱀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항상 목을 많이 감고 있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무기 영가의 출연. 제15화 원한영의 경고. 충격적인 제보를 받은 후 살해자의 집을 찾은 제작진. 머리도 막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 이렇게. 제작진에게 보여준 충격적인 그녀의 모습. 그녀의 몸이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는 일상생활도 힘들다는데 서서 이렇게 말 딱 걷고 이러면 옆구리가 아프고 꼬부리고 허리가 아프고. 편히 씻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그녀의 현실. 힘겹게 세안을 마친 그녀의 몸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고통이 심해지면서 남편과의 사이도 소원해졌다는 사례자. 일할 때도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그러니까 그럴 때 막 주려고 싶은 생각 든다고. 내가 힘들 죽건데 해서 내기했다니까. 그냥 이게 천장 이렇게 부른 것도 한마디로 별로 그렇게 막 반갑지도 않고. 얼마나 애절했으면은 여기 의뢰했을까 이런 생각은 안 들지? 이게 안 되면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안 되면 이것도 해보고 자꾸 해본 데까지 해봐야지. 끊임없이 해봐야지. 여기도 혹시나 하고 제보를 해본 거야. 여기 혹시나 하고.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알아? 누가 죽었다 이런 소리 딱 들으면 그 사람 딱 부러워. 나도 똑같은 심정이요. 부부를 위한 솔루션이 진행되는 날, 기공을 이용한 퇴마의식이 시작되고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하는 사례자. 그녀의 행동이 더 커졌다. 그런 아내의 모습에 남편의 안타까움은 커졌다. 대답 대신 눈물을 보이는 할머니 영가. 그렇죠, 할머니. 아무도 안 챙겨주죠, 할머니를. 내가 가슴으로 쳐줄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이 옷을 들고 여기서 하늘 올라가. 자, 하나, 둘, 셋, 쭉! 존재를 숨기던 할머니 영가는 살해자에게서 무사히 분리될 수 있을까? 귀찮아. 마침내 격하게 뛰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 갑자기 쓰러진 살해자. 자, 이무기 나와보지. 존재를 감추는 이무기 영가로 인해 살해자까지 고통을 받는 상황. 마침내 엑소시스트는 사악한 영가를 퇴마하는 금강적까지 사용하며 이무기 영가를 자극했다. 그 모습에 눈꽃마녀 엑소시스트는 더 강력하게 퇴마의식을 진행했다. 살해자와 이무기 영가를 분리하는 눈꽃마녀 엑소시스트. (26년이란) 긴 세월 동안 머물렀던 이무기 영가는 마침내 살해자에게서 빠져나오게 되었다. 살해자에게서 족자로 이동한 이무기 영가의 후
이제 눈꽃마녀 엑소시스트는 족자에 글귀와 도장을 새기며 이무기 영가를 완전하게 봉인했다. 힘겹게 살아온 사례자의 과거와 고통을 치유하고자 최선을 다해 솔루션을 진행했던 눈꽃마녀 엑소시스트. 솔루션 후 그는 사례자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그녀의 집을 다시 찾았다. 어떻게 잘 지내셨나? 일주일인가? 일주일 만에 보는 건가 우리가? 일주일 너무. 사례자를 위한 선물까지 준비해온 눈꽃마녀 엑소시스트. 그의 선물은 그녀와 가족을 위한 부적이었다. 우리 이제 사례자님이 무술년 한 해를 곱게 가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의 뭐 다른 안 좋은 기운들이 들어오지 않고 또 몸도 좀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부적이죠. 식구들 것도 다 내리지만 이 집 터에도 수맥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집안에도 간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부적들. 기분상으로는 조금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생각은 들죠. 참 편안했어요. 진짜로 일하고 와서는 개운했었고 만족했고 엄청 만족했어요. 나는 꼭 좋아질 거다 생각하고 왔어요. 먼저 현관문 위에 자리하게 된 부적. 가족들이 들락날락해도 이제 바깥에서 따라드는 뭐 잡기나 뭐 상문이나 허주나 뭐 이런 잡스러운 기운들이 이제 문 앞에서 딱 잘리는 거죠. 못 들어오는 거지. 결계예요, 결계. 그는 집 곳곳에 영가로부터 보호하는 결계를 쳤다. 마음의 안정을 취하게끔 집 속에서 편안함을 찾을 수 있게끔 내구덩이에 집안의 이제 모든 지신, 성주, 터에 부는 바람 이런 안 좋은 정신적인 부분에서 차츰 안정이 오고 그래서 저 부적은 기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 터전으로 옮겼을 때는 거기에 맞는 부적을 새로 내려주는 거죠. 지갑에 넣어갖고 다니는 거예요. 내 몸에 지니는 부적이기 때문에 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낙상이나 노중에 홍액을 당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막아주는 부적이죠. 그러니까 수호를 하는 거야. 그는 사례자의 치유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근데 아버님도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엄마도 마음 좀 편히 드시고 집에서 또 식사 제대로 하고 며칠 동안 힘없어. 파이팅! 사례자 부부에 대한 걱정을 놓지 못했던 눈꽃마녀 엑소시스트. 그리고 다음 날 사례자는 한결 좋아진 몸 상태 근황을 알려왔다. 눈꽃마녀 엑소시스트. 그에게 이것이 궁금하다. 굉장히 놀랍고 소름 끼치고 아니 사람이 26년 동안 어떻게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었을까? 어떻게 저 상태에서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이런 거에서 같은 제자로서 분노를 느꼈죠. 우리는 어차피 소, 돼지, 닭, 기타 등등의 이제 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살생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잡아서 생명을 등한시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섭취를 하는 거에는 그만한 인과응보가 따르는 거고 보통 그 고기를 구할 때는 약으로 드시고 보신으로 드실 때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맞고 흔적을 남기게 되는 거죠. 일단 이무기 자체는 우리 이북 만신들 사이에서는 긴대업이라는 정확한 명칭이 있는 신령에 속하는 존재고 그것은 지신입니다. 다른 높으신 천신에 비하면 하급의 신명이지만 이 긴대업 역시도 신의 원력이 있는 명확한 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저희 건립 전에 족자가 잘 보관되어 있고 갖고 싶었어요.
마방진을 쳤을 때 양쪽 내구덩이에 또 이제 비방으로다가 출입구를 봉쇄하는, 이제 말하자면 바리케이트를 친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선명하게 안 나왔을 때 좀 속상했어요. 왜냐면 거기 대나무에 방울이 다 달려 있고 금부적과 목부적이 다 그 대나무 가지에 걸려 있고, 그 이유는 만약에 이무기가 굉장히 세차게 반항을 할 때 다른 그 주변에 계시는 출연자나 그 이제 우리 신 가족이나 스태프들 몸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마방진과 내구통의 방향에 말하자면 바리케이트를 쳤는데, 그 의미가 되게 큰 건데 그게 안 나온 게 좀 아쉬웠어요. 정해진 순번대로 인연이 닿는 대로 인연법에 의해서 그분을 이제 치유하는 것이고, 대본이나 각본은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 살해자한테 최고치의 치유를 하느냐는 엑소시스트의 개인적인 각각의 능력인 거고, 사후 관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당한테 당연한 거고, 일반 제갓집들이 이제 구술 의뢰해서 진행을 하고 나서도 초하루에 왕래를 하고 이제 큰 결정을 내릴 때는 의논 공론을 하듯이 우리 살해자님들도 앞으로 인연이 닿는 그 순간까지 연락을 하면서 의논을 하죠. 근데 단순히 일방적인 관계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내 성수님에 대한 예법을 갖추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종교로서의 신앙심은 필수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엑소시스트. 신엑소시스트. 새로운 엑소시스트 분들과 영적 고통을 받는 분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을 또 찾아가서 만신으로서의 임무와 사명감을 가지고 더 좋은 모습,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엑소시스트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순화장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더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올 엑소시스트를 소개합니다. 고춘자, 순화당, 임덕영, 한울, 해화, 한시연, 눈꽃마녀, 김홍기, 꽃대신당, 해송, 10명의 엑소시스트와 함께 새롭게 시작합니다.